락강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라는 심리적인 감각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영어로는 The Big Other, 큰 타인으로 흔히 대타자라고 불립니다. 대타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가상의 권위자죠. 이 가상 속의 권위자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사회적인 기대나 규범이라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대타자에 대한 인간의 의식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죠. 락강은 대타자를 인간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 항상 지켜봐지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감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인간은 죄책감, 부끄러움, 수치심 등을 느끼거나 혼자 있을 때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상상 속의 존재인 대타자에게 언제나 체면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대타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타자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직접 만날 일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대타자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고 늘 그 대타자의 감시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 환상 속의 대타자는 어린 시절부터 인간이 학교에 다니고 사회화가 되며 점점 명확해지고 점점 성장한 대타자는 우리를 24시간 감시하는 존재로 명확하게 나타나죠. 이런 대타자의 뜨거운 감시를 느끼는 성인은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거나 공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죠. 락강은 대타자를 상징계의 질서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징계는 사회적, 문화적인 규범, 언어, 법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인 구조로 인간은 언어를 익히며 사회의 기준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 기준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정체성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상징계의 언어에 크게 영향을 받죠. 락강은 대타자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서 아버지는 상징계의 질서를 집행하는 집행자의 개념이죠. 아버지는 실제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상징적인 기능을 뜻하며 대타자와 연결됩니다. 아버지의 상징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하나인 상태에서 분리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머니와의 분리를 선언하죠. 또한 사회에서 개인의 역할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욕망을 매게 해줍니다. 대타자는 인간이 어른이 되면서 사회화를 통해 배운 수많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금지 항목들에 대한 규범의 총체라고 볼 수 있죠. 대타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권위적인 인물로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할까? 다른 사람들이 네가 그 일을 하면 뭐라고 말하겠니? 라고 질문하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죠. 이 때문에 무의식의 영향력에 대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일수록 매사에 다른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니?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봐. 라는 말을 하며 대타자가 마치 실제로 우리 삶에 존재하며 우리의 삶을 감시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무의식의 영향력에 더 휘둘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진심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우선에 두고 삶을 살아가죠. 이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상상 속의 대타자의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대타자는 머릿속에 심어진 사회 규범으로 우리가 실제로 만날 일이 없죠. 그러나 대타자를 의식하지 못하면 자신의 목소리보다는 사회적인 규범이 말하는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락강은 실제로는 그런 평가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상상 속의 감시자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타자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허구적인 존재죠.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수많은 선생님과 어른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생각과 규범들은 이렇게 대타자라는 가상의 권위자로 아바타로 똘똘 뭉쳐서 우리의 욕망을 조종하게 됩니다. 락강은 이 대타자가 인간의 욕망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죠. 인간은 대타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조정하고 욕망을 쫓는 과정에서도 대타자의 규범에 따라 선택을 하며 욕망을 재구성합니다. 문제는 대타자, 즉 사회가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인간은 죄책감이나 불안을 경험할 수 있죠. 가상의 권위자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라고 일종의 압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타자는 내면화된 감시 메커니즘을 형성하죠. 개인은 자신이 대타자의 시선 아래에 있다고 느끼며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자기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인적인 욕망과 대타자의 사회적 욕망은 서로 충돌하면서 심리적인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죠. 대타자는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 문화적인 기대 등 상징계의 질서에 내재화된 감시의 효과를 우리의 상상 속에 내면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문화에서 기대하는 결혼이나 취업, 출산이나 사회적인 성공을 하지 못한 개인은 실제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대타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대타자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죠. 참 신기한 것이 실제로는 아무도 없는데 대타자가 나를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인간은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일종의 사회적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도 있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타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으로 권위와 기준을 제시하며 이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면적인 명령의 역할을 하죠. 이는 인간이 항상 어떤 형태의 사회적인 시선 아래에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락강은 인간이 대타자를 의식하며 자신의 선택을 검열하게 되고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박을 느낀다고 말했죠. 이런 상징적인 감시는 실제로 개인의 욕망과 행동, 생각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하며 무의식 수준까지도 통제합니다. 이 때문에 락강은 우리의 욕망이 대타자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형성된다고 보았죠. 우리는 대타자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욕망을 쫓아가다 원하는 것에 도달했을 때 자신의 욕망이 아니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자신의 욕망을 사회적 기대가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추구하도록 압박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락강은 자아와 대타자 사이의 갈등으로 설명했는데요. 자아는 내면의 욕망과 외부에서 오는 사회적인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사회적인 기대는 대타자의 기대죠. 개인은 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낍니다. 자아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을 느끼죠. 자아는 유아 시절부터 성장하며 상징적인 사회 질서에 의해 구성됩니다. 이 사회적인 질서는 언어와 주변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내면화되고 개인의 자아는 사회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려고 시도하며 내부적으로는 분열되죠. 이는 개인이 느끼는 존재의 불안정성과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락강이 말하는 대타자는 인간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권위자로 우리가 내면화한 사회적인 기대와 규범의 집합체죠. 이 때문에 인간은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신기한 것은 대타자가 언어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 했던 한마디의 말이나 친구의 말 한마디, TV에서 들었던 말 한마디가 대타자의 기준을 형성한다는 점이죠. 대타자는 언어를 통해 작동하기에 우리가 들은 말들은 대타자가 되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말의 무서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대타자는 무의식에 들어와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내면의 목소리와 대타자의 목소리를 섞어놓게 됩니다. 나는 이걸 원해 라고 말해보지만 대타자가 끼어들며 아니, 넌 이 기대를 충족해야 돼 라고 주장하죠.
이런 내면의 심리적 갈등은 대타자와 자신의 목소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며 대타자의 기대를 만족시키게 만들죠. 이 때문에 락강은 개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정신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언어를 통해 자유연상 방식으로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내도록 했죠. 한 사람의 말 속에 드러나는 말의 패턴이나 반복적인 표현들, 말 속에 드러나는 언어적인 실수는 환자의 무의식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계라는 상징계에서 벗어난 영역에 접촉할 때 인간이 자신만의 독특한 욕망과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죠. 실제계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의 영역으로 이는 종종 꿈이나 무의식, 불안이나 트라우마 등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계와의 접촉을 통해 인간은 불안과 무의식적 영역에서 대타자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독특한 욕망과 만날 수 있죠. 사회화로 외부에서 주입된 욕망이 아닌 자신만의 욕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락강은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대타자가 부과한 사회적 기대와 욕망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무의식과 실제계의 영역을 탐험하기 위해 자유연상 글쓰기, 자유연상 말하기, 꿈에 대한 이해, 개인적인 불안과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숨겨진 자신만의 욕망을 드러내는 과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의식과 불안, 트라우마 등을 분석하면서 대타자를 걷어내고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그 어떤 사람의 목소리보다 귀하고 소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자신만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는 과정을 응원하겠습니다.